네. 그랬었던 적이 있죠. 자, 가자. 정신 차려야지. 자, 이 상황에서 첫 번째 1. 라울의 법칙에 대해 첫 번째는 각 성분의 부분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짜잔. 이렇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바로 라울의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증명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니, 저렇게 정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각각의 항을 보면 XA, XB가 뭐예요? XA, XB가 어디 상에서? X상에서 뭘 분열? 그 다음 PA 백설표, PB 백설표가 뭐예요? PA 백설표, PB 백설표가 뭐예요? PA 백설표, PB 백설표가 뭐예요? 그렇지. 바로 순수 상태에서의 증기압이에요. 자, 순수 상태라는 얘기는 섞이기 전이란 얘기예요? 섞이기 후란 얘기예요? 섞이기 전에 각각의 증기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액체 상태의 몰 분율을 곱하면 그게 저 증기 상태에서의 부분합이 된다 라고 가정하는 게 바로 라울의 법칙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저렇게 가정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정을 하면 뭔가 편하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F 이퀄 MA F 이퀄 MA는 진실이에요? 가정이에요? 이건 진실이에요? 가정이에요? 이거 몰라요? 이 수식은 전 우주를 지배하는 진실이에요? 아니면 가정이에요? 가정이죠? 가정이에요. 그래서 증명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가정한 겁니다. 왜? 이렇게 가정하면 뭔가가 편하거든요. 편리성이 있어요. 어디에 어디에 편하게요? 바로 봐. 케플러의 1, 2, 3 법칙을 편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케플러의 1, 2, 3 법칙 알죠? 케플러 1, 2, 3 법칙이 왜 그거 있잖아. 화성 궤도는 뭐 타원 궤도다, 뭐 면적 속도 일정 법칙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걸 가정하면 되게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고전 역학의 출발이 어디다 사실은? 케플러예요. 케플러의 1, 2, 3 법칙이 없었으면 뉴턴도 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케플러의 1, 2, 3 법칙이 너무 위대한 업적이다 보니까 이 케플러 1, 2, 3 법칙 알아요? 이거 만드는 데까지 시간 얼마 걸린 줄 알아요? 뭐 21년 걸린 거예요. 데이터를 21년 분석해서 나온 결과예요. 네. 그래서 엄청난 데이터입니다. 엄청난 결과인데 케플러 1, 2, 3 법칙도 되게 드라마틱한데 뭐 여하튼 이것도 어떤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하면 어디에 편리하냐? 바로 이 용액. 자, 용액은 각각의 성분을 뜻하는 거예요? 섞여 있는 이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용액이란 말은 성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섞여 있는 제 전체를 그걸 용액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경우 이 용액의 증기압 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요렇게 표현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각 성분의 부분합을 다 더한 게
용액의 증기압이 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 우리는 여기서 요 두 개를 더한 거니까 얘네를 더한 거겠죠? 맞죠? 맞죠? 그럼 이때 우린 여기서 이 표현, 이 수학자가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그냥 이렇게 가정한 다음에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니까 그냥 쓴 거예요. 근데 화학은 1도 모르는 수학자, 증기압이 뭐야? 뭐 순수한 상태 그런 거 몰라. 이런 수학자가 이 식을 딱 보면 뭐네? 라고 얘기하겠죠. 뭐예요? 어? 그건 등호해. 네, 등호해. 수학자는 저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수학자가? 이제 좀 시원해진다. 저 수학자 입장에 좀 뭐예요, 저게? 수학자가 봤을 때는 뭐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사음절. 여러분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수학자가 저걸 다 보면 뭐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음절. 사치. 뭐 가감승제라고 하죠. 가감승제. 뭐 이렇게 뭐. 가감승제라는 말 몰라요? 감, 승, 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한자말. 그건 이제 다른 말로 사칙연산이라고 하는 거죠. 자, 저기 뭐예요? 내 써주면 허탈할걸? 당연한. 수학자의 표현은 아니죠. 자명. 초등학교 때 배운 사음절, 수리적 표현이 있어요. 딱 써주면 여러분들 할 거예요. 다 아는 말이다. 초성이요? 시옷. 사직연산 아니고. 또 하필 시옷이네. 시옷. 시옷. 상상이요? 상상이 상상을 더해서 상상이요? 상상? 왜 화났어요? 그래? 같이 추고 싶어서요. 그렇구나. 자, 바로 이것은 산술평균을 하는 방법을 배우죠. 산술평균이라는 말은 안 배우고요. 산술평균을 그냥 평균이라고 배우죠. 산술평균입니다, 저게. 저게 산술평균이라는 거 알겠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 1, 2, 2 평균하시오.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이렇게 하면 되죠. 맞나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통계학자들은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1 혹은 여기에 있는 2 이런 걸 통계학 전문 용어로 변량이라고 해요. 변량. 영어로 이제 variables라고 하는데 그냥 이게 우리가 이제 자연과학에 적용을 하면 그냥 어떤 물리량인 거예요. 이게 뭐 질량이었을 수도 있고, 뭐 몰수였을 수도 있고, 뭐 부피일 수도 있고, 뭐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즉, 이건 뭐냐면 1, 1, 2, 2, 2라고 하는 저 5개의 숫자가
그냥 의미 없는 5개의 숫자일 수도 있지만 만약 저게 어떤 실험을 했는데 나온 측정치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실험을 몇 번 했다는 얘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을 했는데 1이라는 수치를 2번 측정했고 3이라는 수치를 3번 측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에서 나온 어떤 측정값, 그 물리량을 그 영어 표현으로 variables, 우리말로는 별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뒤에 붙은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5분의 2, 5분의 3이 뭐예요? 아, 도수요? 아, 도수 말고 더 흔하게 쓰는 말. 전에 5분의 2, 5분의 3이 뭐예요? 아, 저 환장하건데. 네 써주면 여러분 다 아는 말 진짜. 에? 자, 자, 보이지 않는 보자기에 빨간 공 2개. 확률. 확률이요, 확률. 환장하건데 확률 모르겠으면 확률. 대변이가 아까 얘기했는데. 아, 뭐, 대인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크게 얘기해야죠. 크게 얘기하죠. 그죠? 크게 얘기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건 뭐에다가 뭐를 어떻게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하고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모든 가능성을 더한 걸 그걸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밑에 잘 봐. 이거하고 이게 일종의 뭐예요? 섞여 있는 두 성분의 순수 상태 증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순수 상태 증기합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각 성분의 물리량인 거죠. A하고 B가 섞여 있는데 이것이 A 고유한 성격, 이게 B 고유한 성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뒤에 붙어 있는 XA하고 XB 이게 뭐예요? 몰 분율이잖아. 근데 몰 분율이 방금 얘기했듯이 수학적 관점에서는 뭐예요? 몰 분율이 결국 뭐예요? 확률이잖아. 그럼 물리량에다가 확률 곱하고 물리량에다가 확률 곱해서 모든 경우수를 다 더했어. 그게 뭐냐고? 평균. 무슨 말 알겠어요? 즉 라울의 법칙은 평균의 법칙이에요. 평균의 법칙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엄마하고 아빠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엄마하고 아빠의 평균으로 나온다고 잡아요. 그런가요? 자, 엄마하고 아빠를 정확하게 평균에서 나온 걸로만 2세가 생기면 모든 형제들은 어떻게 생겨야 되겠어요? 똑같이 생겨야 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은 너무 이상하잖아.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뭐 하기가 편하겠어요? 예상이 편하겠죠. 즉, 얘 둘이 결혼하면 어떤 애가 나올지 안 나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거 얼마나 편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둘이 결혼해 볼까 했는데 평균 해보았는데 0 이상, 그럼 우리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성민 어떻게 생각해? 너무 이상한가? 왜? 아주 너무 놀랐어요? 너무 충격이야? 너무 충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진짜 평균으로만 되면 그러면 사실 실제로 그렇게 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상하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이상하잖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엄마의 어딘가 아빠의 어딘가쯤에 위치하죠. 사실은 뭐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그 평균에 있다기보다는 그 평균을 중심으로 어딘가에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평균이라고 봤을 때 이게 영 거짓말은 아닌 것 같은데 되게 편하다고. 그래서 이걸 법칙으로 정한 거야. 그리고 이걸 잘 따르면 그걸 무슨 영역이라고 하는 거야?
이상 용액이라고 부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좋다. 야, 이게 누구누구 결혼했는데 애기 나올 거 평균으로 예상을 야, 되게 재밌다, 그죠? 야, 그럼 애 나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완전 신기한데? 신기한데? 뭐 하여튼 그렇다. 하여튼 그렇다. 성준이는 엄마 많이 닮았어요? 아빠 많이 닮았어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하여튼 최린이는요? 진짜로요? 좋아. 좋았어. 그럼 아빠도 이렇게 되게 사랑스러우세요? 이렇게 막 귀염귀염 하시고 이렇게? 그래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빠도 좀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라우레 법칙입니다. 알겠죠? 자, 요까지 뭐 되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쉬워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여러분 잘 봐. 전 세계에서 가장 쉬운 아케이드 게임. 전 세계에서 가장 쉬운 아케이드 게임. 이거보다 더 쉬울 수는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아케이드 게임 중에 제일 쉬운 거. 룰이 제일 쉬운 거. 바둑이죠? 바둑이요. 네, 바둑의 룰은 가장 쉬워요. 인간이 만든 게임 중에서 룰이 가장 쉬운 거예요. 룰, 규칙이 가장 쉬운 거. 바둑 룰이 어떻게 돼요? 바둑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바둑 안 둬봤구나. 바둑이 뭐냐면요. 어떤 돌이 있잖아요. 돌이 있으면요.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막으면 얘는 죽는 거예요. 끝!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이 룰밖에 없어요. 오직 이 룰. 다른 룰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다예요. 세상에 이렇게 간단한 게 어딨어. 어떤 돌을 놓고 앞뒤 옆에 막으면 끝! 얘는 죽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이 간단한 룰이 중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중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논리가 막 하늘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중첩이 되면. 마치 이진법이라고 하는 건 복잡해요, 어려워요. 이진법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얘를 중첩하면 우와! 여기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알겠죠? 자, 보자. 그럼 이때 짜잔 3 여기서 이제 뭘 한번 해볼까요? 용액의 증기압 표현 증기압 이건 이제 표현이고 그럼 이 용액의 증기압 표현에 대해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네요. P는 PA 백설표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XA 더하기 PB 백설표 XB인데 우린 여기서 뭘 하나 알 수 있냐면 요 대신에 뭐를 넣을 수 있다? 요 자리에다가 1 빼기 XA를 넣을 수 있죠. 맞나요? 왜냐면 몰 분율은 다 더하면 뭐가 돼야 되니까? 1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요렇게 PB 백설표 더하기 PA 백설표 빼기 PB 백설표 XA 이런 걸로 표현해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한번 검산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이게 0이면 어떻게 돼요? 0 넣어봐.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되죠? 왜냐하면 이게 0이란 얘기는 누구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B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때 증기압은 B의 증기압이겠지. 자, 만약에 1 넣어봐요.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1 넣으면 요거 없어지고 얘만 남죠. 그럼 얘가 1이라는 얘기는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때 순수한 A의 증기압이겠네. 그래서 검산됐어.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3 증기압에 대한 X의 영향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가 뭐죠? X가 뭐죠? 액체상 몰 분율을 뜻합니다. 아시겠죠? A와 B의 액체상 몰 분율을 뜻하는데
그게 A가 됐건 B가 됐건 그 액체상 몰 분율에 대해서 저 증기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짜잔, 짜잔, 짜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그림의 의미는 우선 Y축이 압력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압력이에요. 그리고 X축은 뭐냐면 바로 A의 몰 분율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몰 분율. 자, 몰 분율은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이죠? 0에서 1까지 움직이죠. 맞나요? 그러면 만약에 A의 몰 분율이 1이다. 그럼 순전히 누구만 있는 거예요? A만 있는 거고요. A의 몰 분율이 0이다. 그럼 순전히 누구만 있는 거예요? B만 있는 거다. 알겠죠? 이때 중요한 거 at 등온 조건이라고 생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일정해? 온도가 일정해. 그럼 온도가 일정하면 뭐가 일정하지? 온도가 일정하면 뭐가 일정하지? 온도가 일정하면 뭐가 일정하지? 온도가 일정하면 뭐가 일정해? 아까 썼잖아. 내가 한참 설명했잖아. 온도가 일정하면 뭐가 일정해? 누구 증기야? 아까 수식 막 썼잖아. 필기도 했고. 온도가 일정하면 뭐가 일정해? 그렇지. 바로 PA 백설표와 PB 백설표가 일정한 거야. 일정한 거야. 등온 조건에서 잘 봐요. 얘네들이 일정한 거야. at 등온.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일정한 거야. 어디서? 등온에서.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등온 조건에서 일정하다. 등온 조건에서 일정하다면 여기에 무슨 그림 그려지겠어? 등온 조건에서 일정하다고 하면 여기 무슨 이 일정하다 하면 이 x에 대해서 이 p가 어떻게 그려지겠어? 어? 어? 그렇지. 바로 봐. 짜잔. 직선의 방정식이 나타난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얘는 누구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PA요. 자, 뭐냐면 x는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여요? 0에서 1까지 움직이죠. 0 넣으면 0. 1 넣으면 PA 백설표. 알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그려지겠죠. 그럼 얘는 여기서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바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잘 봐. 얘는 누구겠어? 얘는 PB 백설표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A뿐이야? 그럼 A만의 증기압은 얼마야? 아니, A뿐이야? 그럼 B만의 증기압 얼마야? 0. 알겠죠? 자, B뿐이야? 그럼 B만의 증기압 얼마야? PB 백설표. 알겠지? 지금 A하고 B 중 증기압을 누가 더 크게 그려놨어? A를 더 크게 그려놨네? 이게 무슨 의미야? 이게 무슨 뜻이야? 순수한 상태 증기압이 B보다는 A가 더 크게 그려놨어? 이게 무슨 의미야?
아까 계속 썼잖아. 아까 막 설명했잖아. 등온에서 A의 증기압이 더 크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어? 그렇지. 더 휘발성이다. 이란 의미였죠. 더 휘발성이란 얘기는 정상 끓는 점이 더 높다, 더 낮다? 맞다. 정상 끓는 점이 더 낮다. 무슨 말 알겠어요? 요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음둥? 그렇다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거를 여기에 그리면 뭐 나올까? 바로 봐. 이거라고. 이거라고. 왜냐하면 어쨌거나 얘는 수리적으로 봤을 때 누구하고 누굴 더한 거야? 두 개를 더한 거 아니야? 이걸 두 개를 더한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 직선 두 개 더하면 뭐 나와? 그것도 직선이지. 즉, 요 수식하고 요 수식 더하면 그것도 또 다른 직선이잖아. 직선끼리 아무리 더해도 그냥 직선이지. 그냥 이 직선으로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아까 확인했잖아. 여기에서 x가 이게 지금 몰 분율이 0 넣어봐. 0 넣으면 뭐 돼? PB 백설표. 알겠어요? 1 넣어봐. 1 넣으면 PA 백설표. 다음? 당연히 기절하겠지? 당연히 기절할 것 같죠? 지금요? 다음 힘내주세요. 알겠죠? 저 누구냐? 그래. 민춘이는 괜찮아요? 그래. 그래. 민춘아, 저기 다은이 힘들어서 좀 애처롭죠? 아, 그렇진 않다고요? 그래요? 그래요? 통쾌해요? 통쾌하다고요? 통쾌하다고요? 그렇군요. 그래,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됐죠? 다 보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직선식이 하나, 둘, 셋. 알겠죠? 셋. 어디서 나타나는 거다? 등, 온 조건. 그 다음.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잉. 여기 줄게요. A. 자, 그 다음 뭐 해볼 거냐. 요 직선식에 하나 좀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P는 그래서 PB 백설표 더하기 PA 백설표 빼기 PB 백설표 XA. 자, 그 다음 뭐 해볼 거냐. 5. 증기 상태 몰 분율 표현.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해보겠다고요? 증기 상태 몰 분율이요? 3. 그 다음 4예요? 4. 자, 증기 상태 몰 분율. 바로 YA, YB라고 쓴 저 표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를 YA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금세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봐. P분의 PA겠죠? 이런 관계를 뭐라 하죠?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근거.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저 근거가 뭐예요? 다 배운 거. 1학년 때 다 배운 거. 아니, 중학교 때 배운 거. 과학고 입시하면서 다 배운 거. 내 써주면 더 허탈할 거. 체리나 딴청하지 말고 생각해봐. 지금 또 어디 딴 데 보고 있어 왜? 저 뭐예요, 태리나 저거?
저 뭐예요? 산수 평균이요? 뭘 봐? 예? 확률이요? 아 이게 확률은 맞지. 근데 이 확률을 왜 이렇게 압력의 비로 표현할 수 있냐고요. 이게 무슨 법칙이잖아요. 문화. 사람 이름. 롤턴. 그렇지. 달턴의 부분합 법칙이잖아요. 달턴의 부분합 법칙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다 얘기 들었잖아요. 아, 진짜 이 사람 진짜 말이야. 어? 민춘? 이거 멍 때려? 어디 뭐 봤어요? 거울밖에 봤잖아. 뭐 봤어요? 어? 그러면 분명 거울을 봤는데 아무것도 안 봤다. 그럼 멍 때린 거 아니에요? 근데 멍 때린 건 아니래요. 이 모순이잖아요, 모순. 아, 사람 봤다. 그 어떤 사람? 남자 사람, 여자 사람? 남자 봤어요, 여자 봤어요? 그냥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요? 알겠습니다. 좋아. 자, 그럼 이때 잘 봅시다. 전체 진기압 어떻게 돼요? 전체 진기압. 여기 있네. PB 백설표, PA 백설표, PB 백설표, XA over PA 백설표, XA. 알겠죠? 저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다 썼죠? 자, 지금 뭐 대단한 거예요? 완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와 있는 거 그냥 대입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때 여기서 뭐를 해볼 것이냐. 바로 봐. 1. YA에서요. XA를 빼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게요? 그러면 놀라웠게도 수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Y에서 XA를 빼주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쓸까? 1 빼기 XA PA 백설표 빼기 PB 백설표 XA over PB 백설표 PA 백설표 PB 백설표 XA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이렇게라는 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 자리에다가 요거 놓고 아니면 여기다가 빼기 X 한 다음에 통분한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다가 XA 뺀 다음에 요거 빼기 요거 한 다음에 위아래로 통분 딱 하면 딱 이게 나와. 기가 막히게도 분모가 뭐가 된다? 분모가 그가 돼. 그 뭐야 말이 생각이 안 나요. 통분이 이게 인수분해가 딱 돼. 인수분해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요까지 수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이해하겠죠? 그냥 더하기 빼기 하면 되는 거야. 누구나 하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의미를 찾아야지. 이게 뭐냐고. 뭔짓거리 한 거냐고. 이게 뭔짓거리 한 거냐고. 보자. 요거 있죠, 요거.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생각하면 항상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항상 뭐예요? 항상 플러스죠. 왜죠? 증기압이니까요. 증기압이 음수일 수 없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자, 그 다음 이거 양수 음수 뭐예요? 양수죠. 왜? 몰분율이니까요. 이것도 양수 음수 뭐예요? 항상 양수죠. 왜? 몰분율이니까요. 어마? 그럼 우린 여기서 이걸 할 수 있네. 얘하고 얘가 뭐가 같다? 부가 같다. 부가 같다. 부가 같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바로 B보다 A가 더 휘발성이면, 자, 방금 요 얘기를 한 거죠. 순수한 상태 증기압이 이쪽이 더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쪽이 더 크면 얘하고 얘 부호가 같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커야 된다? 이쪽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B보다 A가 더 휘발성이면 어떻게 된다? A의 액체 상태 보다 증기 상태에서 뭐? 조성이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수리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건 거죠. YA가 XA보다 커. 근데 그건 PA 백설표와 PB 백설표를 비교했을 때 PA 백설표가 더 크기 때문이야. 그리고 요 둘은 등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이야. 즉 얘보다 크지? 그럼 무조건 더 커. 혹은 얘보다 더 크지? 그럼 무조건 얘보다 더 커. 등호로 연결되어 있는 건 무조건 수리적으로 필요 충분 조건인 거지. 무슨 말 나겠죠? 그걸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 생뚱맞은 이 표현의 의미가 뭘까? 왜 이걸 내가 강조할까? 왜 강조할까? 이것이 바로 분별 증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분별 증류의 원리라는 거 이해하겠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분별 증류는 푹푹 끓이면은 뭐 홀 날아가고 이거라고 생각하죠?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분별 증류는 이런 식의 수리적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알겠죠? 그 수리적 백그라운드의 핵심이 바로 저거예요. 그러면 저게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알겠죠? 어쨌건 지금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그래야 실험에서 분별 증류를 한 해 만에 할 때 분별 증류와 단순 증류의 의미를 구분하고 그게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계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의미를 꼭 기억해야 되겠죠? 오케이 됐다. 오케이 됐다. 지금 몇 시예요? 6시 반이라고요? 아니 반이죠. 30분이요. 이제 다은이가 뭘 챙기길래 페이지를 넘은 거라고? 그래서 나 벌써 끝났나 해가지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잉. 준다. 에이. 자, 그럼 이따 여기서 3, 4, 4에 4 제곱이 뭐야? 증기상의 몰분율 표현
이때 뭐 해볼 거냐면 두 번째 이걸 해볼 거예요. XA요. 자,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요렇게 저렇게 표현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PA 백설표 PA PB 백설표 빼기 PA 백설표 YA YA 오케이 맞습니다. 자, 저 표현 아시겠어요? 저기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어떻게 한 거냐면 라울의 달턴의 부분화 법칙으로 YA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럼 여기서 어차피 지금 등원 조건이라고 하면 뭐가 다 상수예요? 이거 다 상수죠. 그러면 어차피 지금 YA하고 여기에 있는 XA가 서로 무슨 관계예요? 함수 관계인 거죠.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오르륵 정리하면 거꾸로 XA를 YA의 함수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계산이 조금 귀찮을 뿐인 거지 불가능한 계산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중학생 정도의 계산 실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뭐 할까요? 그 다음 뭐 해볼까요? 그 다음 뭐 해볼까요? 성비는? 그 다음 뭐 해볼까요? 얘를 여기 넣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르르 계산을 하면 결과가 뭐가 나오느냐? 3P. 자, P가 뭐였죠? 용액 전체의 증기압이었죠. 얘를 이렇게 PA 백설표, PB 백설표, PA 백설표, YA 분의 PA 백설표, PB 백설표. 저런 걸로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자,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P로 표현되는 건 용액 전체 증기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용액 전체 증기압을 아까는 보시다시피 액체 상태 몰 분율로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용액 전체 증기압을 누구의 증기압으로 표현한, 누구의 몰 분율로 표현한 거예요? 증기 상태 몰 분율로 표현한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계산이 조금 귀찮긴 하겠지만 역시나 불가능한 계산이에요. 충분히 할 만한 거예요. 충분히 할 만한 거라고요. 그래서 넣고 계산하면 그냥 저 결과 나와요. 알겠죠? 넣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면 정말 저렇게 돼요. 알겠죠? 웅이 알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5 이상
용액에서는 P, XA, YA가 서로 종속적이라는 뜻이에요. 자, 서로 종속적이 무슨 뜻이에요? 수학에서 종속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종속적이 아니면 뭐예요? 수학에서 어떤 변수들끼리 종속적이 아니면 다른 말이 뭐예요? 독립적이죠? 그럼 저 종속적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바로 봐. 셋 중 하나가 결정되면 나머지 둘도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증기 상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증기 상태에서 몰 분율을 측정했다고 쳐봐요. 만약에 알겠어요? 그럼 증기 상태 몰 분율이 측정돼 버리는 순간 전체 증기압이 바로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전체 증기압이 정해지는 순간 액체 상태 몰 분율도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수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이상용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예요. 증기압을 측정해 버렸어요. 그러면 증기압을 측정하면 그것을 결정하는 액체 상태 몰 분율과 그것을 결정하는 증기 상태 몰 분율이 다른 값도 아니고 딱 어떤 값으로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세 개가 서로 종속적이다 라는 것의 의미라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줄게요. 준다. A. 일이 표현된다. 바로 O 해서 이렇게. 자, 아까 요 그림을 비슷하게 한번 더 그릴게요. Y축 압력이고요. 자, 무조건 등온이에요. 자, A의 몰 분율 이 0에서 1. 이때 아까 요거 직선을 지금 그냥 약간 기울기를 조금 더 줘서 이렇게 한번 더 표현해 볼까요? 편의상 알겠죠? 그래서 이 직선식을 지금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아까 PB 백설표고 좀 더 휘발성인 A의 증기압이 PA 백설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자, 이때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수식을 편의상 fxa 함수라고 치환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게 어떤 함수 표시라고 합시다. 근데 이 함수는 당연히 1차 함수인 거죠. 그게 여기에서 P는 fxa 이런 함수꼴로 주어지는 거예요. 직선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게 지금 이거야. 근데 조금 더 약간 기울기를 좀 줘서 그린 거야. 좀 예쁘게 그리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그릴 수 있겠지. 그럼 얘는 딱 함수꼴이 다르니까 뭐겠어요? GYA라고 하자. 그럼 이때 이 G 함수는 일종의 분수 함수지. 여러분 분수 함수 수학 시간에 배웠죠?
분수함수 저거 알잖아요. 저기에서 요거 막 정리하면 그 어떤 그 기준점 기준으로 x축에서 얼마, y축에서 얼마 평행 이동하고 그런 거 배운 적 있잖아요. 분수함수 배운 적 있죠. 그 ax 플러스 b분의 c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x축 원점에서 얼마나 이동해서 이렇게 곡선 그려지는 그 그래프 딱 그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분수함수를 쥐라고 할 때 그 분수함수가 여기서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 자, 보조선을 하나 그릴게요. 같은 PB 백설표 이 보조선에 대해 저 분수함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이 보조선 무조건 위쪽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다? 전체 증기압인데 그건 전체 증기압 중 G Y A 요 꼴로 표현된 분수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여기서도 잘 봐요. y도 y도 몰분율이니까 y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움직이겠어요? 0에서 1 사이겠죠. 0 넣어봐, 0. 0 넣으면 어떻게 돼? 0 넣으면 0 되고 AA 약분돼서 PB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 1 넣어봐, 1. 1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없어지고 약분돼서 P 백수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직선 그래프하고 여기에 있는 분수함수 그래프를 한꺼번에 그린 게 저 그림이란 얘기예요. 저 그림을 여러분들은 어디선가 봤을 거예요. 일반학책 같은 데서 분명 봤을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의 의미가 이거라는 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나와 있는 수식을 저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 잘 봐요. 자, 이게 뭐냐면 어떤 증기압이에요. 용액이 어떤 증기압 상태인 거죠. 그러면 증기압이 딱 정해졌을 때 그다 여기가 바로 XA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Y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액의 어떤 증기압이 딱 결정되는 순간 그 증기압과 분수함수가 만나는 점의 X축 값이 바로 증기 상태에서 A 몰분율이 되는 거고요. 그 증기압과 직선식이 만나는 그 값이 뭐가 된다? 여기에 있는 액체 상태 A의 몰분율이 된다는 얘기예요. 혹은 액체 상태 몰분율이 정해지면 그때 증기압이 무조건 정해지고 그때 증기 상태 몰분율이 바로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증기 상태 몰분율이 그때 전체 증기압도 정해지고 액체 상태 몰분율도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모든 증기압 조건에서 항상 나타난다. 라는 것이 바로 뭐다? 보시다시피 이상 용액에 대한 성격이다. 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잘 봐요. 그렇다면 이상 용액의 증기압은요. 반드시 어디와 어디 사이에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상 용액의 증기압은. 반드시 PA와 PB 사이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어떤 조성에서건. 왜? 평균으로 표현되니까. 만약에 증기압이 PA와 PB, 이 순수한 상태의 PA, PB를 벗어나면 그건 무슨 용액이겠어요? 그건 무슨 용액이겠어요? 실제 용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용액은 무조건 증기압이 여기와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것을 이 그래프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오케이. 됐다. 좋아. 아이고. 근데 이게 분별 증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진짜 모르겠죠. 이게 분별 증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몇 시죠? 47분이요? 아 이게 10분 남겨서 설명하기 어려운데. 자 어쨌건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우선 당장 학교 학습지를 봤을 때는 뭐 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얘기해 학교 이해 안 되는 건 없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분별 중력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건데, 학교 학습지 관련해서 요거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준달책에 많이 설명이 되거든요. 요거는 간단하게 한 5분 만에 끝나는 거여서 그거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후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 알겠죠? 그럼 학교 학습지에 나오는 것 중에 요거 하나 해볼게요. 여기 중간에 줄게요. 중간에 준다잉. 자, 참고로 in organic nomenclature. 자,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겠어요? 무기 명명법. 또 사실은 양이 억수로 많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 ClO- 루이스 구조 그립니다. 시작. ClO- 루이스 구조 그리세요. 시작. 민춘, 자 루이스 구조 그려보세요. 자, 저거 루이스 구조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ClO-.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염소의 최각전자가 몇 개죠?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에 산소가 단일 결합으로 빵 연결됩니다. 자, 근데 산소는 항상 뭘 만족해야 되죠? 근데 옥텟을 만족해야 되죠. 그러면 단일 결합으로 연결된 산소가 옥텟을 만족하려면 주변에 비공허 전자가 몇 개가 있어야 됨? 하나, 둘, 세 쌍의 비공허 전자가 있어야 되지. 그러면 이때 이 산소의 형식전환은 얼마임? 1 마이너스죠?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ClO2- 그려봄 시작. 제가 한번 그려봄 시작. 자, 역시나 염소는 최각전자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인데 여기 산소가 2개 있는 거지. 그러면 아까 이 상황을 그대로 연출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 산소 하나 더 있으면 되는 거지. 그 산소를 어디 붙인다? 점 2개에다가 이중결합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는 무조건 옥텟을 만족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얘. 그럼 얘도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ClO-를 역시나 그대로 그리시고 여기에 산소가 2개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점 2개에다가 이중결합.
점 두 개에다가 이중결합으로 산소를 붙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ClO4-는 이 상태에서 산소가 3개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역시나 점 두 개에다 이중결합, 점 두 개에다 이중결합, 점 두 개에다 이중결합.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예요? 기본 왁구 요 놈에다가 계속 염소에다가 산소를 계속 덕지 붙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봐. 요 네 번째 것의 이름을 클로레이트라고 합니다. 클로레이트. 아시겠죠? 클로레이트. 이 클로레이트가 바로 기본형입니다. 기본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바로 이놈 이름을 퍼클로레이트라고 해요. 퍼클로레이트의 의미가 뭐냐? 여기서 퍼라는 말 있죠. 퍼가 어떤 뜻이냐면 기본형 보다 산소가 하나 더 많을 때 쓰는 말이에요. 얘를 가장 기본형의 이름 클로레이트라고 부른 다음에 거기서 산소가 하나 더 많아졌을 때를 퍼라고 이름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얘는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요? 얘 이름은 클로라이트예요. 클로라이트. I는 언제 쓰냐면 8보다 산소가 하나 줄어들었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때 I트라는 말을 써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얘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하이포클로라이트라고 해요. 하이포는 아이트보다 산소 하나가 줄어들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얘를 염소산, 얘는 과염소산, 얘를 아염소산, 얘는 하이포아염소산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끝 뒤에다가 이온 이런 말을 붙여요. 그래서 염소산 이온, 과염소산 이온, 아염소산 이온, 하이포와 염소산 이온 이런 식의 말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번역인지 알겠죠? 그리고 저기에 들어있는 그래머를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8가 이게 기본형이야. 이게 기본형이야. 얘를 기준으로 하나 더 많으면 퍼, 하나 더 적으면 I, 그 다음 더 적으면 하이포클로라이트. 알겠죠?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준달책에 나와 있는 그 이름 붙이기 것 중에서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게 저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4개를 꼭 기억하셔야 알겠죠? 실험 시험이니까 저 이름 붙이기 나올 수 있거든요. 실험 시험에 이름 붙이기 자주 내요. 교수들이 잘 내기 때문에 충분히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어렵다고 하면 저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학교 가야 되죠.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시마이 데스. 지금 몇 시죠? 56분이요? 좋아. 네, 깐닥깐닥 됐다. 좋았어. 다음 시간에 요 교재 다시